지금부터 풍남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전략주택사업차장 전병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남동 일대 모아타운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 7월 20일 주민설명회 이후 서울시 그리고 송파구와 SH가 참여하여서 수립한 풍남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과 그리고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공사업 현황 그리고 풍남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그간의 실적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서울시와 송파구와 SH가 합동 주관하여 만든 자리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비교적 늦은 시간에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 및 도시정비 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양질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고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SH가 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참석자 소개 후에 내빈 여러분의 간략한 인사 말씀 이후에 약 5분 정도 서울시 모아타운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송파구의 풍남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 그 뒤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공사업의 향후 계획과 그리고 SH공사가 수립한 사업 여건 개선과 경관 향상을 위한 모아타운 건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각 분야의 질의와 기관별 답변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풍남동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규남 서울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의회 김정열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의회 장종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의회 이강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주택사업가 마승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 서울시, 송파구, SH, 용역수원 업체 등 많은 관계자 및 예비분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풍남동 모아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김웅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워가 안 켜져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출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풍남동 주민들 수건 사업인 이 모아타운하고 그다음에 우리 풍남동 특별법 꼭 제가 통과시키고 가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풍남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속지 마시고 저하고 문화재청하고 막 가서 싸우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는 인기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번에 뽑으실 때 가서 서울시든 문화재청이든 무조건 고개 많이 숙이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리예요. 국회의원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풍락동 예산만 1,500억을 받아왔습니다.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만 들어와서 보상만 해주면 뭐하냐.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정주 환경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500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서 정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제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까지 그래도 오 시장님한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모아주택도 어느 곳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락동 특별법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풍락동은 정말 저한테 그래도 늘 고마웠던 감동해서 마이크가 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했고 저한테 이 9개 동 중에서는 꼭 반지를 끼워드리고 싶은 동이었습니다. 풍락 1, 2동은. 고맙습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제가 우리 풍락동 억울함 그리고 풍락동 주민들 그 따뜻했던 그 마음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고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불출마한다 그러면 이런 데 막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꼭 우리 주민들은 꼭 뵙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풍락동 모아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규남 시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남 서울시의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저희 풍락동 모아주택 모아타운 설명회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풍락동 주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6개월 전 작년 7월 달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시행한다고 그때 계획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6개월이 지나서 오늘 주택공사에서도 그렇고 송파구에서도 그렇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는.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서 규제 해제된 부분이 있어서 층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김웅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아타운이 사실은 풍락 1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오신 주민분들, 풍락 2동 주민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체가 이제 풍락동의 건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많이 차별받았지만 이 모아타운 성공을 통해서 풍락동 개발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그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오셨는데 미숙해서 좀 인사가 빠졌습니다. 저희 그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풍락동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식순에 의해서 그럼 먼저 그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약 5분 정도 시청하시고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거지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좁은 대지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협소하게 건축되어 주민들이 쉴 곳이나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분쟁도 매우 잦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서울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4만 불에 이르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했지만 주거의 질이 서울의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아주택은 이러한 저층 주거지역의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일정 규모 이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방식은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서 살던 분들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로 모아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모아타운으로 확대합니다. 모아주택 사업지간 결합을 통한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공공지원을 통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합니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2종 7층 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9층까지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목동의 정비 방향을 살펴보면 메인 도로와 보행로를 유지하되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 추진 중인 지역에 여러 필지를 모아 총 6구역으로 나누어 모아주택이 계획, 저층부는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되는 서울을 꿈꿉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시청해봤습니다. 본 영상이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그 초기에 제작되어서 현재 기준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인 인토 엔지니어링 강석영 전무님으로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한 게 한 1년 정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달에 이 부분들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 추진 경위들하고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아마 들으신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요. 조금 바뀐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 추진했던 경위들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현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떤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2년 6월 달에 모아타운에 대한 대상지가 결정이 됐고 저희 관련돼 있는 업무가 발표된 것은 2022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간담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의견들 그런 거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SH공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수차례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거를 작년 12월 15일 날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요번에 계획을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먼저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면적이 한 46,000제곱미터 정도. 여기 지금 이제 천호역 중심으로 해서 500m 반경 내에 거의 다 대부분 들어오고 올림픽로라고 하는 40m짜리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교통 여건 굉장히 좋은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약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풍납 토성이라는 부분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 이게 저희가 계획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도시 계획적으로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90% 정도가 2종이고 11% 정도가 2종 7층. 아까 뭐 거기서 나왔지만 청주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2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화재 보호지구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제 지구를 지정해 놓은 여기 보시면 이제 조망가로 특화 경관 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로 변에서 18m 정도는 6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보호지구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재 그 토성성 각 그 경계에서부터 7.5m 떠서 그다음에 안각 규제 뭐 이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조만간으로 그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가지에 대한 경관적인 혹은 문화재적인 부분들의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구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구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기 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시굴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장 문화재가 밑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을 진행을 하실 때도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냥 일부 도로라든지 주민센터를 빼고나는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필지 규모는 보시면 90에서 150제곱미터 정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들이 쭉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비율은 86%, 지금 법적으로는 50% 넘으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86%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풍성로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로, 그다음에 바람들기 쪽으로 지금 근린 상업 기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도로는 사실 4m 도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통과되는 도로들이 6m가 가끔 있고요. 이 또한 다 보면 이제 보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혼용되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노상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행 환경이 열악한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SOC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설들 관련해서 쭉 이쪽 부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 단위로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대상지 주변을 해서 쭉 훑어봤을 때 필요한 게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대상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차장이 좀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대상지 내에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하시기는 상당히 불편하시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혹은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량주택률이 많은 반면에 신축지가 저희 한 10년 정도부터 봤을 때 한 14개소 정도? 그 정도 있는 상태고 주거 환경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방안을 실제로는 그 계획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고 사업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두은 거는 실현 가능한 정비 수단을 마련을 해보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관 지구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안각에 의해서 나오는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개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특화 경관 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폐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미적용해서 여기가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혹은 사업성을 찾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여건 때문에 그리고 모아타운 관련되어 있는 기준 때문에 저희가 시행구역을 좀 적절히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 지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변하고 주변에 이제 가로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로변으로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풍락 토성하고 저희 올림픽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경관 출비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하에 전체적으로 통합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고요. 이걸 또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일정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고 확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조만가로 특화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 18m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사업지구를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법령이 약간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 규모를 2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사업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이 위쪽 부분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풍락 토성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각 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건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저걸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다른 공공시설로 제공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2개로 저희가 조정을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로변 가로 활성화 용도입니다. 올림픽로변하고 풍성로 25길 변으로 해서 가로 활성화 용도라고 하는 상업행위도 있을 것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왜 그 공동주택 내에 뭐 헬스장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을 풍성로 25길쯤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 이외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로에서 그 풍납 토성 쪽으로 가는 이 그 통경축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통해서 이거는 주민분들 땅입니다. 내놓는 거가 아니고 저걸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 보행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저희가 1구역하고 2구역하고 이제 나누다 보면 나중에 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를 하거나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제가 중로 3루 폭 12m짜리 도로를 하나 신설을 하는 부분들이고 풍선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5m 정도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1구역, 2구역이 통으로 하나로 지하를 다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1구역, 2구역이 건축협정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계획적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입체 결정 통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작년 7월달에 4개 구역으로 만들었던 거를 2개 구역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작년 7월달에 보여드렸던 이쪽 부분에 그 올림픽로 부분이 지금 이제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경관지구에 대한 기준은 6층인데 이것도 2개층을 완화를 해서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적용을 배제를 하게 되면 제일 높은 층은 20층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도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252만으로 205%, 239%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70, 26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요건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시안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은 한 22,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그 공원 부분하고 도로를 빼고 정말 획지로 주택을 짓는 획지 면적은 19,000, 2구역은 19,57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나눴고요. 요 위쪽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풍납 토성 쪽에 바짝 붙어 있어서 안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치게 되면 건축물 건축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이 두 구역에서 나눠서 저 부분들을 공원으로 저희는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전기 기반 시설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현재 지금 257세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마련해 놓은 계획으로 하면 한 930세대 정도까지 늘어나는 건 한 670세대까지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건축 개요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것 또한 아마 뒤에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저희 정비 전의 모습이고 요거는 정비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서 말씀을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걸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할 겁니다. 이 계획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런 거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것들 정리해가지고 저희 계획상은 한 2월 정도에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말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빠르면 3월 정도에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저희 일은 이제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민분들이 조합을 만드시고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한테 맞는 계획을 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송파구하고 저희 인터 엔지니어링하고 SH공사하고 이게 합심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질의 답변은 뭐 끝난 다음에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SH 참여 풍납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모아주택 사업부장 조창희 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SH공사 모아주택 사업부장입니다. 지금부터 SH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풍납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추진 현황, 그다음에 풍납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향후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모아주택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소개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공공관리란 그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여기서 특수한 지역 여건이라 하면 그 송파구 풍납동처럼 풍납도성이라는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SH공사가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절차입니다. 2023년 3월에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시정되었고요.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간담회나 또는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계약 사업소 분석 시행, 전문가 자문단 구성, 건축 디자인 강화 용역 시행, 정비 사업소 분석을 현재 진행을 하였고요. 풍납동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고시가 한 3월 정도에 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3월에 나면은 현장 지원단 운영, 대표자를 선임하는 조합 설립 지원 신청 공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행정 지원, 창립총회 지원, 개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은 50% 이상의 동의 시 SH공사와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추진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사진은 작년 7월달에 풍납동 주민 설명회했던 사진이고요. 그 당시 풍납동 모아타운 주민 400분 정도, 오늘도 한 450분 같은데요. 하였고요. 전반적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도 설명 및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계략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는데요. 그거는 각 구역별 사업성 분석을 통해 계략적인 사업성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 지금의 계략 개발을 통한 2개 권역으로 모델을 만드는 모아주택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 및 도시정비, 행정 분야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였고요. 향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들과의 소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사업성 분석 시행입니다. 현재 정밀 사업성 분석을 시행 중이고요. 전문가인 건축사가 수립한 모아타운 관리 계획 내 건축 기획안을 활용하고 감정평가서를 통한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하여서 모아주택 총 사업비와 세대별 추정 분담금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는 관리계획 고시 이후에 자치구에서 주민 공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 디자인 강화 용역 시행입니다. 현재 이제 건축 디자인 강화 용역 시행은 진행형이고요. 모아주택 요건 및 풍납동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 설계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건축 디자인 강화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실시했던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였고요. 모아타운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건축 디자인 강화 용역 결과물은 제 다음에 발표하실 분이 자세히 설명할 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의 공공관리 향후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예정인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고시가 나면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 운영했던 쌍문동 그 현장 지원단의 주민 상담 모습인데요.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현장에 방문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셨는데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 선임을 위한 조합 설립 지원 신청 공고입니다. 조합 설립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방법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공고 시기는 관리계획 고시 이후고요. 3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고 방법은 자치구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요. 공고 내용은 조합 설립인가 행정 지원 내용과 동의서 양식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게시된 양식에 따라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게 되고요. 신청 자격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분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서명하고 신청인 SH공사 조합 간의 소통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자 선임 이후 우리 공사는 대표자와 함께 조합 설립 인가 행정 및 창립총회 개최를 지원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합 설립 검인 동의서 발급 및 직무위원 행정 등 5번까지 항목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참여형 모아주택입니다. S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입니다. 풍납동 모아타운 공관리 시범사업진의 주민이 SH공사와 함께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건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S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시 장점은 사업 시행 구역이 최대 4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고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공사 공동사업 시행 시 조합이 어려워하는 모아주택 절차별 SH공사 역할 및 기술과 행정 지원 사항입니다.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시에는 입찰 서류 및 계약서를 검토해주고요. 건축 심의 시에는 도서 검토 등 기술 지원, 그다음 사업성 분석을 해주고요. 시공사 선정 시에는 입찰 서류 및 계약서를 검토해줍니다. 사업 시 인가 시에는 관리 처분 계획 및 인가 서류 작성을 지원해주고요. 이주 및 철거 시에는 허브의 이주비 융자 지원과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시공 중에는 품질
점검 시행을 5단계에 걸쳐서 시행하고요. 설계 변경 또는 공사 연장 등을 저희 기술자들이 검토해 주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준공 및 입주 청산까지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를 못한 분이 있으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 순서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SH공사에서 사업 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건축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아타운 전체에 대한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직접 영역을 수행하신 H1 종합건축사무소 강현일 대표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뒤를 못 봤는데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바로 저희 풍납동 모아타운 건축계획안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 전경입니다. 한강이 보이고요. 풍납 토성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강이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아파트가 있지만 그 사이로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천역에서 저희 대지까지 250m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역까지 300m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강 가는 길이 600m입니다. 약 천천히 15분 걸어가면 한강을 누실 수 있고요. 또 인근에 바로 백화점이 있습니다. 300m에 이마트 있습니다. 시네마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주거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개념입니다. 단절됐던 풍납토성을 갖다가 연결을 하고요. 올림픽로에 40m 형성된 고층 건물과 저희 풍납토성의 인근 저층을 조화의 스카이라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활가로와 연계한 가로 계획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계획을 해서 자연 도시 이웃이 공존하며 함께 누리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건축 제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희 3가지 건축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그래서 풍납토성에서 100m는 문화재 안각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 경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받고요. 또 풍납토성의 해자, 토성과 토성 사이에 저희가 입구더라고요. 혹시 해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해자가 나무로 철책을 만들어서 아니면 물길을 통해서 적의 침입을 갖다 막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추가로 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아타운을 통해서 조만가로 특화 경관지구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바로 배치입니다. 네. 일단 풍성로 쪽에 있는 풍납토성 집에는 5층과 7층을 계획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9층, 10층, 11층, 최고 20층을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서 면적에 대한 부분 2만 미만으로 해서 19,017, 19,578로 A, B를 나눴고요. 세대수는 임대 45, 분양 396해서 A는 441세대, A2는 임대 49세대, 분양 440세대에서 489세대, 전체는 930세대입니다. 네, 평형에 대한 부분이 49, 59, 74, 84 타입이 있지만요. 향후에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는 40평대를 좀 넣고 싶다 하시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량 출입구는 저 풍성로의 우측 한 곳과 바람빗길의 좌측 한 곳, 전체를 연결할 수 있게끔 통으로 잡았습니다. 네, 공공교통 및 차량 계획로입니다. 저희 대지가 전체 전면이 390m입니다. 390m를 4등분해서 열린 통경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m에서 25m의 열린 통경을 유지했고요. 이제 이건 1층입니다. 1층. 저희가
상가가 전체 20%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림픽로에 대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통성로에 근린생활시설을 좀 했고요. 이명길에는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부대시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데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했고요. 아파트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5개 공간 계획입니다. 센트럴 가든, 스트리트 공원, 힐링웨이 등 단지에 맞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예, 주동 계획입니다. 예, 풍납도성에 대응하는 부분은 5층에서 7층이고요. 가르 대용형은 5층에서 13층, 그리고 저희 경사에 이루어지는 중층은 10층에서 19층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동은 전체 타워형 4개 동이고 랜드마크동 1개로 계획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연스럽게 풍납도성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로에서는 14층에서 15, 16, 최고는 20층이 되겠고요. 네, 여고에서 봤을 때는 7층에서 13층에 대한 각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협정이 될 경우는 이렇게 통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여기에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두 곳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도로 사이 하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게 주차 효율이 더 높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현재의 모습에서 향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풍남토성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되겠고요. 예, 영파 요청구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문화재 때문에 안각을 적응했지만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올림픽로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랜드마크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약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화된 최적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로 쳐주십시오. 계획안에 대해 설명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멋진 건축 계획을 세워주신 듯합니다. 아무튼 고생해주신 H1 종합건축사무소 강기인 대표님, 그리고 SH공사 담당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안은 올림픽로 변의 그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미적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안 사항이고 추후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저희가 성시 심의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그 발표를 듣고 앞으로의 주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관리계획 수립이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그다음에 지명하신 분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시죠. 예, 선생님.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화면에 맨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 풍납도성으로 하는 그 길인데요. 10m로, km인가. 거기에 상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 예.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물 있죠. 상가 있습니다. 예? 상가 있습니다. 예, 상가는 틀리니까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분양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조사할 때 전체 20%가 근린생활 시설이었고요. 네. 그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향후에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 신청하시면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가로 1층은 계획이 된 겁니다. 왼쪽 길목이요. 여기요? 여기는 이제 진입구입니다. 진입구 오른쪽에 풍납도성 들어가는 길 쪽으로도 상가가
상가가 형성됩니다. 미치원수직 빼고는 이제 지금 1계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현재 1계층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질문. 네. 웬만하면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이 내용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관리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경에 그 관리 계획 저희가 이제 주민 공담에 들어가서 그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남에서 프린터가 있었으면 예. 이해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 공식적인라기보다 아직 그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공담이 들어가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저기 조감도를 보면 지금 당초에 4개 구역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2개 구역으로 변경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권장사항인지 아니면은 강제사항인지 한번 여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SH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도 사업 시행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SH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막 설계를 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산가치의 변화입니다. 결국 사업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요. 아까 뭐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하셨다 그랬는데 흐리게 처리해가지고 그 사업성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 내용을 뭐 비례율도 좋고요. 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반적으로 미적용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구역이 4개이든 2개이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SH공사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4만 제곱미터짜리 하나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주민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2만 이상, 4만 되면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뭐 권장이나 강제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지 않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H공사 원주사부장입니다. 수수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사는 공사비, 그다음에 감리비, 설계비에 4%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 사업성 분석 그걸 못 보셨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정밀 사업성 분석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난 이후에 그 정밀 사업성이 완료가 되면 자치구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계략적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업성을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그 사업성 분석의 시점은 사실은 관리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이 확실한 부분은 관리 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다시 바뀌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해서 그거를 자축에도 뿌려서 저희가 주민들 여러분께 이제 호당 얼마씩 부담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이렇게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 저희가 SH공사가 참여했을 때 수수료 관계 아까 물어봐 주신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공사는 사실 공공이다 보니까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또 공공성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뭐 민간 시행자를 거론하기 뭐하지만 한참 아래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되는 금액이 어떤 그 총 매출액이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던
공사비에 각각 공사비, 설비비, 감리비를 못으로 가느냐 아니면 총 매출액을 가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공공시행을 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관 시간 됐고 그런데 예. 지난 7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 주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응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갖고 이게 좀 큰 지금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전체적으로 대변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관리계획 고시가 되면 그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줘야지만이 이제 구역이 확정이 되고 이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정확하게 나가는데 그거는 좀 말씀 좀 답변. 네네. 저희가 조사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총 소유자 355건 중에 125건이 지금 훼손이 됐고요. 구역 찬성이 91.2% 정도 되고요. 반대는 5.6% 7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이 시작을 했는데요. 풍납 1동, 2동 주민들도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어지겠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1번역, 2번역 계신 분들한테 혹시 이주 대책이나 특별 분양권이나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모아주택 기획팀장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주 대책에까지만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거가 아니고 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차후에 아마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2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쏘고 계셨는데. 마이크 대고 마이크. 지금 보면 도로변의 앞구역만 지금 모아타운으로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들이길 보면 뒤편에는 지금 구역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그 구역으로 선정이 안 된 게 맞나요? 지금 보면은 바람들이 도깨비 시장 그 길만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확장이 된다는 건지 잘 좀 모르겠거든요. 지금 구역계 안에서 지금 계획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바람들이 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들이 길이 토성 있는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아탄 건설한 거에 그 밑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바람들이 예. 이쪽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바람들이 길이고 저희 구역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한 번만 더. 예, 우리 선생님 저기 예, 풍납일동에 상사님이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거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부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그 주민 대표자가 되시지 않도록 SH나 서울시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그 분들 또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이 대부분 좀 은퇴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가입 안 하고 이렇게 월세 받고 200에서 한 250만 원 이렇게 월세 갖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이 생활비 이주하면서 못 받는 이 경제적 보상 이것이 충분히 안 될 때는 누가 이거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SH나 서울시, 송파구청
여기 정치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계층만 이득이 가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뭐 대권, 뭐 차후 올라가는 뭐 승진하는데 뭐 어떤 그 혜택, 그다음에 SH공사가 뭐 과거에 보면은 엄청난 수용을 해가지고 이득을 창출하고 정작 여기 있는 주민들은 빈털터리예요. 아파트 하나 당첨 하나 받아가지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면 주민들 삶이 황폐해집니다. 정작 여기 있는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월세 200만 원 받아가면서 자기 노후 대책 다 죽을 때까지 살고 또 손자들한테 먹여주는데 정부에서 판에서 개입해가지고 이 참 평화로운 동네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SH공사 여러분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내 재산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소유주나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모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장소 대거하거나 실험하기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좀 저희가 그 앞으로 풍납동 모아타운에 대한 수민 고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랑 자치구, 의회, 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